오늘 우리가 나가는 진도가 뭐냐면은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 그럼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은 2차 부등식을 2차 함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서 fx가 gx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만족하는 x의 해가 있겠죠. 우리가 부등식의 해라고 하겠죠. 우리는 이런 부등식을 푸는 건 당연히 풀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부등식의 의미하는 것도 알아야 돼. 그럼 좌변이 fx니까 y는 fx를 그리고 우변이 gx니까 y는 gx를 그리고 됐어요? 그러면 fx가 gx보다 fx가 크잖아. 어디 있는 거예요? y는 fx가 y는 gx보다 위에 있는 뭐예요? x의 범위를 구하면 얘가 그냥 부등식의 해가 된다라는 거죠.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 중에서 얘가 가장 중요하고 얘가 완벽히 이해가 된다라면은 사실은 어려울 내용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럼 반대로 만약에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었어. 그럼 fx가 작아지면 fx가 밑에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번 제일 많이 써먹는 케이스가 fx가 0보다 크다야. 뭐 크다일 수도 있고 작다일 수도 있고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작거나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 마찬가지로 이 x 값을 구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땐 더 중요한 게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 됐어요?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y는 0이면 어떤 그래프냐? x축이 되겠죠. 한마디로 y는 fx가 x축보다 어디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하면 얘가 이 부등식의 해라는 거죠. 그럼 보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본다라면은 첫 번째는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라고 제목을 쓸게요. 2차 함수. 그럼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야. 당연히 a는 0이 아니겠죠? 2차니까. 그럼 이렇게 된 상태는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은 얘가 2차 함수잖아. 얘는 뭐냐? x축이잖아. 얘를 딱 보면 얘는 뭐냐면은 2차 함수가 x축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해봐 이런 얘기야.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구하래. 그럼 봅시다 무슨 말인지. x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고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x축 위에 있으라는 건 그래프로 보면은 범위가 이 초록색이 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요렇게 위에 있겠지. 그럼 이 초록색 그래프의 x범위가 뭘까? 알파보다 왼쪽에 있지 그래프가. 베타보단 오른쪽에 있지. 그러면 해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x는 알파보다 작거나 아니면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죠.
x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프가 a가 음수이면서 x절편이 알파와 베타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프 어디 있대? x축 위에 있다라고 했지. 그럼 x축 위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빨간색. 그럼 빨간색의 범위가 뭘까?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가 된다라는 거죠. 필기하세요. 이번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다라고 할게요.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합시다. 그럼 앞으로 내가 너네들한테 야, 얘 좀 구해봐. 그러면은 얘는 의미하는 게 좌변이 2차 함수구나. 2차 함수가 0은 뭐냐? 0은 뭐냐? x축. 그래서 x축 어디 있어야 돼? 작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라면은 그게 부등식의 해라는 거죠.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고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x절편이 알파고요. 얘가 베타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0보다 작다라는 건 x축 밑에 있어야 되겠지. 그럼 x축 밑에 있는 건 이 초록색 아닐까 얘들아? 맞아요. 요렇게. 맞아 얘들아? 그럼 밑에 있는 부분의 x범위 뭐 되겠어?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엔 x축이 있고요.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고요. 알파와 베타일 수 있겠죠. 이번엔 x축 아래에 있어야 돼. 맞아? 그럼 x축 아래에 있는 건 x축 밑에 이렇게 되겠네. 그럼 범위가 뭘까 얘들아? x는 알파보다 작고 x는 베타보다는 크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좀 보자. 두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부터 2차 부등식의 풀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얘를 우리가 바로 설명하기 전에 우리 전에도 배웠었는데 예를 들어서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y는 fx가 2차 함수고 y는 0이 x축이라고 할게요. 됩니까? 그러면 x축이 이렇게 돼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라면 판별식은 뭐가 될까? 판별식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x축이 있고요. 2차 함수가 접했어. 판별식은 뭐 되겠냐? 판별식은 0보다 판별식은 0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x축이 있고요. 2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식은이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다시 봅시다. 이제 2차 부등식의 풀이로 넘어가서 우리가 뭘 보냐면은 일단 경우를 조금 나눠봐야 돼.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 제가 볼게요. 보자. 일단은 1번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부터 볼게요. 참고로 최고차항계수는 양수라고 합시다.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꼭 그러란 법은 없는데 최고차 항의 개수를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냥 양수로 만들어 버려야 안 헷갈려. 아시겠죠? 아무튼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시다. 그럼 판별식이 양수라는 건 여기서의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 만난다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겠죠. 맞아?
그런데 2차 함수가 어디보다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야. 그럼 그는 뭐 되냐?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되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2차 부등식이 있는데 판별식이 양수면 알파가 작고 베타가 크잖아. 외울 때 작은 거와 큰 거 사이 이렇게 하는 거야. 뭐라고요? 부등호 방향이 이런 방향이 되면은 작은 거와 큰 거 사이 이렇게 그냥 기억해 버리는 거야. 보자. 뭐 예를 들어 이런 얘기겠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필기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x-1, x-3이 0보다 작다. 이런 부등식이 있다라고 할게요. 됐어요? 그러면은 엄밀히 말하면 그래프를 따진다라면 x축이 있고요. 1, 3이 x절편이 되고요. 여기는 1이고 여기는 3이겠죠. x축보다 밑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빨간색이 되겠죠. 뭐 되는 거예요? x는 1과 3, 4, 2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2차 부등식을 딱 풀 때 2차 함계수가 양수네? 부등호 방향이 이렇네? 그러면은 작은 거와 큰 거 사이. 무슨 말이야? 얘가 0 되는 x값이 얼마야? 1. 얘가 0 되는 x값이 얼마야? 3. 그럼 딱 보자마자 x는 작은 거와 큰 거 사이 이렇게 푼다라는 거죠.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엔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판별식이 0이 된다라고 합시다. 그럼 판별식이 0 된다라는 거는 x축이 있고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접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이 부등식을 풀래. 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대. 우리 아까 그랬잖아. 얘는 의미하는 게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는 범위 찾으래. x축보다 언제 밑에 있냐? 근이 없어요. 밑에 있지가 않네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근이 없다가 됩니다. 이번엔 세 번째를 볼게요. 세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x축이 있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건 x절편이 없다라는 거니까 붕 떠 있겠네요. 언제 밑에 있냐? 없어요. 밑에 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근이 없다가 됩니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단 a는 양수다.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 자체가 의미하는 게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거잖아. 맞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경우가 첫 번째 판별식이 양수일 때를 볼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여기서의 1번과 여기서의 1번이야. 그런데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건 오히려 2, 3번을 더 신경 써야 돼. 왜? 1번은 나중에 개나 소나 다 잘하거든. 그럼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싶으면 2, 3번 내면은 나중에 헷갈리게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 됐죠? 보자. 그러면 x축이 있고요. 그래프가 뭐 됩니까? 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고요. 판별식이 양수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드실근. 그런데 x축 위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빨간 부분 되겠네 얘들아. 맞냐? 네. 이거의 범위가 뭐 되냐? x는 알파보다 작고 x는 베타보다 크다. 그래서 기억할 때는 좀 유치한 말인데 큰 작작 뭐라고 얘들아? 큰 작작 무슨 말이야? 알파보다 베타가 크잖아.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큰 작작. 그래서 기억할 게 우리 부등호 방향이 2차 함계수가 양수면서 부등호 방향이 이럴 때는 큰 작작. 맞아?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얘는 뭐가 있습니까? x-2에 x-5가 0보다 크다. 조심해야 될 거는 양수여야 돼요. 2차 함계수가. 딱 봤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 있네. 뭐라고?
큰 작작. 큰 녀석이 누구야? 5. 작은 녀석은 2. 그래서 x는 큰 녀석보다 크거나 x는 작은 녀석보다 작다가 된다는 거죠. 이번엔 두 번째. 판별식이 0이 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x축이 있고요. 0 됐으니까 x축과 접했을 테고 그 접점을 알파, 0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뭐 하는 거야? 야, 이 함수가 언제 x축보다 위에 있냐 묻고 있어. 답이 뭘까? 맞아. 알파가 아니야. 왜? 요 알파점은 위에 있지 않잖아. 그럼 알파만 제외하고 위에 있고 위에 이렇게 빵꾸 난 거야. 만약에 등호가 있었다라면 답이 뭐였을까? 실수 전체인 거야. 만나도 되는 거니까. 등호가 있었으면. 없으니까 뭐 되는 거예요?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된다는 거죠. 이번엔 세 번째를 봅시다. 세 번째는요, 판별식이 음수야. 판별식이 음수라는 건 이차 함수가 x축과 안 만난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 위에 있냐? 항상 위에 있네? 뭐 되는 거예요? 답은 모든 실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3번은 뭐냐? 3번은 제목이 절대 부등식이야. 말이 좀 조금 어렵죠? 절대 부등식. 우리가 이런 거잖아. 그 등식이 등호가 있으면 등식이라고 하지. 그럼 항상 성립하면 항등식. 특정한 x값에만 성립하면 방정식이라고 하잖아. 그럼 부등식도 특정한 x범위만 성립하면 조건부등식, 항상 성립하면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보자 이제 필기하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고 할게. 그럼 모든 실수에서 이렇다라는 건 말을 좀 바꾸면 야, 2차 함수가 x축보다 언제 위에 있냐? 항상 위에 있어 이러는 거야. 말을 좀 바꾸면, 순서를 바꾸면. 됐습니까? 그럼 머릿속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까?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디로 볼록? 일단 당연히 아래로 볼록이 되겠죠.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공식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이런 그래프를 떠올리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뭐 된다? 아,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다. 아, 두 번째는 판별식이 뭐 되냐?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왜냐면은 x절편이 없죠? x절편이 없는 건 실근이 없는 거죠. 한 번만 써볼게. 뭐라고요? x축과 안 만나니까 x절편이 없다. x절편이 없으니까 실근이 없다. 판별식은 음수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번엔 뭐냐면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x축이 있고요. 같다라는 건 만나는 얘기인 거고 크다라는 건 위에 있다라는 건데 만나긴 만나는데 밑에 있으면 안 돼. 그러면 한마디로 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함수는 붕 떠 있던가 이런 경우만 가능하겠죠. 그럼 첫 번째 얘들아 A는 뭐 되냐? 어찌됐건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최고차 한계수는 양수. 두 번째 판별식은 뭐 되냐? 얘는 0보다 작다. 0보다 같다.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번엔 두 번째를 봅시다. 두 번째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번에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대. 그만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언제 밑에 있냐? 네, 항상 밑에 처박혀 있어요. 말하고 있는 거잖아. 머릿속으로 그림 떠올립니까? 그림 떠오르죠? 그러면은 그림이 어떻게 떠올라야 되냐면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2차 함수가 이렇게 돼야 밑에 있겠죠. 그럼 첫 번째 A는 뭐다? 위로 볼록하니까 음수다. 두 번째 판별식은 뭐냐? 0보다 작다. 왜? 얘가 됐건 얘가 됐건 X축과 안 만나는 거야. 그럼 판별식은 음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보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밑에 있던가 접한다란 얘기니까 밑에 있던가 접해야 되겠죠. 뭐 어찌됐건 첫 번째 a는 위로 볼록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렇게 되겠죠. 4번은 뭐냐면은 근의 분리 원이라고 할게요. 좀 이따 5번은 근의 분리 2가 되겠죠. 보자. 예를 들어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그 방정식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 뭐예요?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그냥 보자.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 이런 말이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양양 더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양양 더했으니까 양. 동의합니까? 이번에는 알파 베타는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인데 얘는 뭐 되냐? 양양 곱했으니까 양. 판별식은 뭐 될까요? 크거나 같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양수라는 건 당연히 부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수가 됩니다. 음수는 부호가 없어. 우리 이런 거잖아. 3-2i야. 현창아, 양수야 음수야? 없는 거야. 아니면 5가 이렇게 해서 누가 더 커?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쵸? 대소비교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 말은 뭐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가 됐던 부호를 가지고 있는 건 실수야. 그런데 우리가 이거 말이 안 나와. 헷갈리면 안 되게 뭐냐면은 두 근 이러면 왠지 느낌상 서로 다를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잖아. 뉘앙스가. 근데 같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 넣어줘야 돼. 이렇게. 만약에 출제자가 두 근이 서로 다른이란 말을 언급했다라면 안 넣어도 되겠지. 이해됐어요? 네. 또 보자.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이다. 이렇게 돼. 음수. 두 근이 모두 음수래.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더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인데 뭐 되겠어 얘는요? 곱하니까 양. 이렇게. 판별식 뭐 되겠니 얘들아? 0보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야. 작거나 같다. 많은 애들이 대답하죠. 아니야, 크나. 왜? 아니, 양수니까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음수니까요, 작거나 같아요. 좆됩니다, 진짜. 아시겠죠? 왜? 음수라 하더라도 당연히 실수라고. 그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맞다. 작거나 같다는 허근이지. 세 번째. 두 근이 반대 부호이다. 하나는 양, 하나는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양수냐 음수냐 현창아? 음수. 지랄. 야, 이 녀석아. 야, 하나는 양이야, 하나는 음이야. 더한데 뭐 돼? 너 음수라고 했지? 음수 아니지. 뭐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양. 양수야 음수야? 아니 근데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그냥 대답해. 그냥 둘째 하나만. 50%잖아.
마주랑률 양수야 음수야? 몰라요. 양수야 음수야 알 수 있잖아. 양수야 음수야. 왜요? 양수야 음수야. 5 4 3 2 1 음수. 알 수 없죠. 그렇죠. 아. 알 수 없죠. 왜? 알 수 없어? 그렇죠. 졸라 양수랑 쬐끔 음수를 더하면은 양수일 테고 쬐끔 양수와 존나 음수를 더하면 음수잖아. 맞니 얘들아? 네. 아이 족밥 걸려들었어. 보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 되냐 현창아. 양수야 음수야 알 수가 없어. 음수. 다시 한 기회 더 한 번 더 줄게. 5 양수야 음수야 알 수 없어. 음수. 음수가 되겠죠. 어이씨 근데 그 다음에 판별식은 안 써도 됩니다. 왜 안 써도 되냐면 살짝만 언급하면은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게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근데 방금 우리 뭐 했냐면은 알파 베타라는 녀석은 a분의 c잖아. 근데 만약에 a분의 c가 뭐 되냐면 여기에서 음수가 된다라고 했거든. 그럼 자동으로 ac도 음수야. 맞아? 그러면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네? 맞냐? 얘는 은이네? 마이너스 4네? 얘는 뭐 되겠어? 양.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가 양수를 더했으니까 판별식이 뭐 되겠어? 자동으로? 양수가 돼버리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쓰는 순간 나도 모르게 판별식의 양수를 써버린 거야. 또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또 쓰면 어떻게 되는데요? 되긴 돼. 시간이 날아가는 거야. 실수할 여지가 좀 생겨. 얘만 쓰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5번 봅시다. 오늘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5번은 뭐냐? 5번은 근의 분리 투야. 얘가 좀 더 어려워요. 얘는 뭐냐? 우리가 좀 전에는 두근이 양수다, 두근이 음수다, 두근이 반대보다 그 기준 자체가 0이었잖아.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뭐 이런 거 있잖아. 0이다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보자. 근의 분리 2는 뭐냐면 기준이 0이 아닐 때야. 한마디로 두근이 1보다 크다, 두근이 3보다 작다 이렇게 3, 2, 0이 아니잖아. 됩니까? 그런데 얘가 더 어려워. 그리고 얘는 고1, 고2, 고3 때 엄청나게 많이 써먹어. 가끔 수업으로 고2, 고3 애들한테 이걸 또 가르치기도 해. 또 그만큼 중요해. 얘는 너무 중요하고 상당히 어려워. 그럼 근의 분리 2는 해결하는 방법이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어떤 말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뭐냐 2차 필기하세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은 뭘 의미하냐면은 2차 함수의 x 절편을 의미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은 2차 함수의 x절편이다. 그 다음 또 세 가지를 암기해야 될 게 첫 번째는 경계값. 이게 뭔데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칭축. 그 다음 세 번째는 판별식. 요 세 개를 다 따져야 되는데요. 보자. 그럼 바로 그냥 예제를 풀면서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보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필기하세요. 두근이 모두 2보다 크다 이런 말이 있어. 두근이 모두 2보다 크대. 근데 이걸 풀 때 이러면 안 돼. 하나가 2보다 크고요, 하나가 2보다 크니까요 두 개를 더하면요 4보다 커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은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딱 보자마자 기준 자체가 0이 아니네? 그럼 무조건 얘는 어떤 문제예요? 근의 분리 2. 이 문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바로 뭐 해야 되냐?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그런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방정식에서 근이라는 건 그래프를 그렸을 때 x 절편이라고 했죠.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고 마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가 x절편이고 얘가 x절편인데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2가 여기쯤에 이렇게 있어야 둘 다 2보다 오른쪽에 있게 되면서 2보다 크겠네. 참 그 애초에 그 방정식은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게요. 그러면 경계값이라는 건 뭐냐? 눈에 보이는 숫자 있지. 얘가 경계야. 그럼 2를 이 함수에 집어넣어. 양수야 음수야? 이 점이 x축 위에 있어 밑에 있어? 위에 있죠.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래서 첫 번째 뭘 따진다? 경계값을 따진다. 그럼 2를 집어넣으시면 F2는 뭐 0보다 어떤 얘들 0보다 크다가 된다라는 거야. 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따지는 거야? 두 번째는 대칭축을 따져야 되겠죠. 근데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 대칭축이 반대쪽에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대칭축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얘가 어때야 돼? 2보다 오른쪽이니까 2보다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세 번째는 판별식을 따져야 됩니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떨까요? 크거나 같다야. 왜냐면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접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서로 같은 두 실근이 2보다 크잖아. 맞아? 0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근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언뜻 봤을 땐 서로 다르다라고 느껴지지만 서로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근이란 말은 좀 애매하다. 두 실근이란 말이 있으면 판별식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됩니다. 됐죠? 이번엔 두 번째.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할게요.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근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2차 함수의 x 절편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그림을 꼭 그려야 돼. 근해분리 툰. 그래서 x축이 있고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x절편면 실근인데 요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쯤에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고 여기쯤에 4가 이렇게 있어야 x절편 두 개가 이 사이에 있네. 아 뭐야 4가 아니죠? 그러니까 3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뭘 따집니까? 첫 번째는 경계값을 따져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 양수야 음수야? 양. 3을 집어넣으면 양. 그래서 경계값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게 양.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은 게 양.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 뭐 따진다라고 했냐? 두 번째는 대칭축을 따진다라고 했죠. 그럼 대칭축을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한다라면 대칭축이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있어야 되지. 뭐 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다음에 3보다 작다 이렇게 돼서 범위 구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뭐 쓰냐? 세 번째는 판별식을 써야 됩니다. 그럼 판별식은 부호가 어떨까? 0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왜 그래프가 이렇게 x축과 접한다 하더라도 서로 같은 두 실근이 요 사이에 있는 건 마찬가지니까 등호를 넣어줘야 돼요. 요런 거 하나하나의 디테일 때문에 문제 틀릴 수도 있는 거야.
세 번째 봅시다. 이번에는 두근 사이에 O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 한마디로 X절편과 X절편 사이에 O가 있대. 무조건 그림이야. 그래서 X축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 얘가 X절편이 되면서 이렇게 근이 되겠죠. 이 사이에 누가 있다? O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그럼 O를 집어넣었어. 함수에다가. 양이야 음이야? 음수. 그럼 첫 번째 따지는 게 경계값인데 경계값이 F5인데 뭐다? 0보다 작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그냥 끝이야. 왜 그러냐? 봐봐. 그런 이유가 뭐냐면 X축이 있고요. 5가 이렇게 있는데 5를 집어넣었더니 함수값이 음수래. 그럼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면 얘는 오른쪽 갈수록 올라가니까 무조건 5보다 커지는 거야. 왼쪽 갈수록 이렇게 되니까 하나는 5보다 작아지는 거죠. 무슨 말이야? 두근 사이에 5가 있다라는 건 다른 말로는 하나는 5보다 크고 하나는 5보다 작다라는 의미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경계값만 집어넣었더니 조건을 만족하니까 경계값에서 끝나버리는 문제가 되겠죠. 6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6번은 뭐냐면은 2차 부등식 식 구하기 이러는 거예요. 첫 번째 어렵지 않습니다. X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우리가 방정식도 근이 주어지면 방정식 만들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뭐 할 수 있어? 얘를 우리가 2차 함계수가 양수라고 한다라면 x-알파, x-베타 0보다 어떨까?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여러분 아까 여기가 작은 거와 큰 거 사이잖아. 부등호 이거일 땐 작은 거와 큰 거 사이라고 기억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알파가 베타보다 큰데 뭐라고 했냐면은 x가 알파보다 크고 x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합시다. 일종의 큰 작작이죠. 그럼 뭐 되는 거예요? 얘는 부등식을 만들면 x-알파에 x-베타의 0보다 크다가 되면서 우리는 근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개념 수업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93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fx가 gx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y는 fx라는 그래프가 y는 gx보다 위에 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y는 fx, 그 다음에 y는 gx를 따로따로 그렸을 때 y는 fx가 y는 gx보다 어디 있다?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하면 그 범위가 뭐가 돼요?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그럼 문제로 와서요. 지금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fx고 gx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언제 위에 있습니까? 여기에서 위에 있네요. 또 어디에서 위에 있습니까? 위에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위에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gx보다 위에 있으니까 우리는 2보다 x가 어떨 때 2보다 맞죠? 2보다 작을 때는 빨간색이 어떻다? gx는 초록색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보다 위에 있죠. 그 다음 또 이번에는 여기에 x는 3이 있다라고 하면은 3보다 클 때는 분명히 빨간색 fx가 초록색 gx보다 위에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x의 범위 뭐 되는 거예요?
x가 2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크다가 되면서 우리가 답 몇 번이에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93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2차 부등식을 푸셔야 되고요. 이 2차 부등식을 풀 때 우리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 가장 먼저 고민할 거는 인수분해입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이던 2차 부등식이던 가장 먼저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 인수분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제가 x 플러스 5 그 다음 x 마이너스 3 0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이럴 때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큰 작작. 무슨 말이에요? 큰 녀석보다 크거나 작은 녀석보다 작다.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5고 얘가 0이 되는 x값이 3이니까 큰 작작은 누가 커요? 3이 크니까 x는 3보다 크거나 x는 작은 녀석보다 작다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얘와 얘를 비교하시면 알파 베타 구하면서 답 구할 수 있겠죠. 가능하시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3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거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부등식을 봤을 때 해를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 주어졌을 때 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개념 수업 때 배웠죠.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얘가 마이너스 8이니까 어떤 게 x 플러스 8이 인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여기는 2가 되니까 누가 있습니까?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 부등식의 해를 잘 봤더니 작은 녀석과 큰 녀석 사이에 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어떻다?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우리 마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방정식의 근이 2와 3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로부터 뭐 하래요? 방정식을 만들어내래요. 물론 2차 항계수. 2차 항의 개수가 그냥 1이라고 합시다. 그럼 만드는 방법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2가 근이니까 x-2 3이 근이니까 x-3은 0이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x제곱에 두 근을 더한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1차 항계수 두 근을 곱한 게 상수항 되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방정식의 근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다? 방정식을 만들 수 있듯이 부등식이 부등식에 해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로부터 우리는 뭘 만들 수도 있다? 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작은 거와 큰 거 사이이기 때문에 부등호가 이렇게 되고 이 녀석을 우리가 전개 한번 해보시면은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다음에 16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비교하면 a 얼마예요? 6, b 얼마예요?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94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은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선 f2x의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뭐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x가 들어갈 자리에 누가 들어갔다? 2x가 들어간 거죠. 그럼 우린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다가 x 대신에 2x를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2x를 집어넣으시면 여기 x 대신에 2x죠. 2x 집어넣으니까 2x가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4가 이렇게 되고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가 뭔가
아무리 복잡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부등식에서 해를 구하라는 건 당연히 뭘 구하란 얘기냐면은 x의 범위를 구하란 얘기입니다. 여기 안에 2x가 있다라고 해서 2x의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양쪽을 2, 2로 나누어 볼게요. 그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x에 2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겠죠. 가능하시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947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럼 문제를 봤더니 얘는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이유가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워 보이죠. 그럼 우린 뭐합니까? 푸는 방법은 일단은 여기에서 바로 범위를 나눠도 되고 여기엔 제곱이 있기 때문에 요 x는 절대값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죠. 그럼 일단 이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절대값 x를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해서 바로 인수분해할게요. 그럼 뭐 되는 거예요? 절대값 x는 마이너스 2 인수분해하시면 절대값 x 마이너스 2 절대값 x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서 0 되겠죠. 절대값 x는 뭐 되는 거예요? 부등호 방향이 이럴 때는 작은 거와 큰 거 사이라고 했죠. 그럼 작은 거와 큰 거 사이니까 작은 게 얼마다? 얘가 0 되는 값 마이너스 1 얘가 0 되는 건 2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가 이렇게 되겠네요. 가능하시죠? 그런데 일단 그럼 여기에서 부등호가 2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란색을 만족하는 부등식을 풀고 그 다음에 초록색을 만족하는 부등식을 푼 다음에 그 2개가 공통으로 만족하는 부분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네요.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파란색을 풀면은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언제 큽니까? 절대값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절대값 x는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파란색을 만족하는 거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이번에는 초록색을 만족하는 걸 구하면 우리 이거 지난 시간 때 배웠는데 얘는 뭐 됩니까?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2개를 공통으로 만족하는 부분은 얘가 되면서 최종 답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요 문제를 좀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엔 어떻게 푸냐면은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이 절대값이 졸라게 신경 쓰이죠? 뭐합니까? 절대값을 없애야 되겠죠. 절대값을 어떻게 지울까? 지우기로 지울까요? 안 되겠네요. 그럼 뭐 한다? 범위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뭐 합니까? 범위를 일단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x제곱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이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인수 2차 부등식을 풀 때 가장 먼저 뭐 한다고 했어요? 인수분해한다라고 했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시면 x-2에 x 플러스 1 0보다 작다. x는 부등호 이럴 때는 얘들아 뭐라고 했냐? 작은 거와 큰 거 사이. 외워버립시다. 왜 그런지 개념 때 설명했어요. 부등호 이거일 때는 작은 거와 큰 거 사이. 그럼 부등호 만약에 이거와 반대가 되면은 큰 작작. 일단 이 2개를 좀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그래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마이너스 1과 2가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우리는 얘를 답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가정했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의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고, 그럼 공통 부분을 찾기 위해서 살짝 그림을 그리면 지금 수직선은 이렇게 돼 있고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쯤에 0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러면 요 부분이 부등식의 해가 되면서 x는 뭐 된다?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그 다음 또 볼게요. 이번엔 두 번째, x를 뭐라고 할까요? 음수라고 하겠죠. 지금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음수라고 했을 때 얘는 뭐 됩니까? 얘가 음수면 얘는 절대값을 나올 때 마이너스를 데리고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했네요. 그럼 마이너스를 데리고 나오면서 얘랑 만나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그럼 2차 부등식을 풀 때 얘들아 가장 먼저 뭐 한다? 인수분해죠. 맞습니다. 인수분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2에 그 다음 x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 우리 부등호 방향이 이럴 때는 또 작은 거와 큰 거 사이라고 했으니까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와 1 사이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가 아직은 답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와 이거의 공통 부분. 그러면 수직선의 그림 한번 그리시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에 1이 이렇게 있고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0이 있고 0보다 작다.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해를 구하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구한 이 녀석과 여기서 구한 이 녀석은 두 개의 공통 부분이 아니라 둘 다 합치면 됩니다.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고 0부터 2까지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마지막 답은 마이너스 2보다 이거 크다죠? 클럽 크다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여기 있는 2보다 작다가 되면서 아까 우리 구했던 여기 녀석과 얘가 답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나오겠네요? 봅시다. 950번 볼게요. 이 부등식의 해가 오직 한 개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문제 다시 한번 써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가 우린 뭐다? 이런 부등식을 풀 줄도 알아야 되지만 이 부등식을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좌변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를 그리고 우변이 0이니까 y는 0을 그릴게요. 그럼 y는 0이면 어떤 그래프입니까, 여러분들? x축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좌변이 얘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에 있다? 아래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럼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범위를 구했더니 그 해가 오직 한 개라고 했죠. 그럼 내가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고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2고요, 여기가 3이고요. 얘를 y는 fx라고 하자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fx가 x축보다 밑에 있던가 만나는 범위를 구해봐. 이런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해가 뭘까, 얘들아? 이미 이렇게 주어져 있고 fx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이 fx 그래프가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찾으란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x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부등식이야, 부등식. 방정식이 아니라. 하나 더 봅시다. 이번엔 x축이 있고요. fx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자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는 뭐가 되겠냐, 얘들아? fx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스. 성현이랑 인창이 나이스. 없죠? 당연히 없는 거예요. 왜 없는 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게 fx라는 그래프가 x축보다 밑에 있던가 만나는 부분이 어디예요? 물어봤는데 밑에 있는 부분이나 만나는 부분은 없죠. 그럼 당연히 뭐가 됩니까? 해가 없다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 풀어볼게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뭐가 된다? 오직 한 개다. 그럼 그래프가 뭐 돼야 되는 거예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접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없고 여기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부분이 하나가 딱 생기겠죠. 가능하시죠? 그럼 우린 이렇게 2차 함수, 이 2차 함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얘가 x축이면서 y는 0. 그럼 이런 꼬라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뭐 하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와 y는 0을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됩니까? 판별식 짝수공식을 쓰면 그래프가 접했다라는 건 중근을 갖는다라는 뜻이니까 절반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AC, 얘가 뭐 된다? 얘가 0 된다. 그럼 A 얼마다? 4가 되면서 우리 답 구할 수 있겠죠. 가능하시죠? 다음 문제 봅시다. 953번 한번 볼게요. 2차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다시 써봅시다, 문제를.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뭐합니까? 그럼 여기가 의미하는 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얘가 0이니까 y는 0, x축보다 어디 있다? 아래에 있는 x의 범위가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이 부등식에 해가 존재한다라는 건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어떻다? 존재한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존재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야만 x축의 아랫부분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 이렇게 x축 아랫부분이 존재해야 부등식의 해를 갖고, 그럼 아래 존재하려면 뭐 된다?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은 양수냐 음수냐? 양수. 그쵸? 판별식은 양수가 돼야 되겠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딱 보자마자 x절편 x축과 만나는 게 두 개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두 개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판별식을 쓰시면 b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0보다 크다. 그럼 정리하시면 이항시킨 다음에 4로 나누면 4분의 1보다 작다가 되면서 답 구할 수 있겠죠. 95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지금 2차 부등식인 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라고 했죠. 여기서 2차란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K는
절대로 0은 아니겠죠.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보시면요. kx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8이 0보다 크다. 그럼 얘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부등식을 봤을 때 뭐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얘를 뭐 한다? 함수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좌변이 얘니까 y는 kx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8. 우변은 0이니까 y는 0, x축을 그리는 거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뭐라고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 있다?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한다. 그 범위를 구했더니 모든 실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가 된다? 약간 의역하자라면 야, 이 함수는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 이런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럼 항상 위에 있다라는 건 x축이 이렇게 있고요. 됐습니까? 2차 함수가 항상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럼 항상 이렇게 위에 있으려면은 일단은 2차 함계수는 뭐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2차 함계수는 뭐 돼야 될까? 양수 맞죠?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뭐 되는 거예요? 2차 함계수는 k인데 그게 뭐 된다? 양수가 되겠죠. 이번에는 두 번째 봅시다. 이번엔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네요. 판별식은 뭐 돼야 될까? 0보다 작다가 돼야 되겠죠. 이 그래프가 x축과 안 만나니까 다시 복습하면은 x절편이 없다. 그럼 x절편이 없는 건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실근이 없다. 그럼 당연히 판별식은 음수가 되겠죠. 두 번째는 뭐합니까?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음수가 되는 걸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짝수 공식을 이용하면 절반을 제곱하면 4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8k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설마 이걸 크다라고 쓰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이거 크다라고 쓰는 거 말도 안 돼요? 꿈에서조차 이걸 크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0보다 작다. 저는 요걸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0보다 작다. 그래서 4로 나눈 다음에 인수분해 하시면 k-2가 0보다 작다가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0 되고 이렇게 2가 되겠죠. 그 다음 또 여기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다. 그럼 이 두 개가 공통으로 만족하는 부분은 요 빨간색이 되고 그럼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면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얘와 얘를 비교하면 되겠죠. 다음 줍시다. 95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는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좌변은 2차 함수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n-8의 x 플러스 m이 우변은 0이니까 y는 0 y는 0을 우리는 x축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 또 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얘가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는 거죠. 뭐라고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에 있다? 아래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하면 그 범위가 부등식의 해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해가 없다. 그럼 해가 없다라는 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아래에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건 그림으로 따졌을 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x축의 아랫부분에는
함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2차 함수가 붕 떠 있던가 접해야만 요 아랫부분에서 그래프가 없으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거나 이게 되려면 판별식이 어떻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라니까요. 봐봐. 얘는 x축과 안 만나잖아. 그러면 x절편이 없고 실근이 없는 거니까 판별식이 음이고, 얘는 접했으니까 중근을 갖기 때문에 판별식은 0이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쓰시면 얘를 방정식이라고 보고 판별식을 쓰시면 x의 개수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4ac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전개해서 정리하면 m제곱에 2개 곱한 다음 2배한 마이너스 16m인데 얘랑 합치면 마이너스 20m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플러스에 뭐 되는 거예요? 64가 되겠죠. 그러면 16과 4를 곱하고 둘 다 마이너스를 곱하고, 그럼 인수분해 하시면 n-4에 n-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m의 범위 뭐 되는 거예요? m의 범위는 부등호가 이런 방향일 때는 작은 거와 큰 거 사이라고 했으니까 4보다 크거나 같고 1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서 뭐가 됩니까?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이 되면서 이 두 개를 더하시면 우리가 답 5번이 답이 되겠죠. 답 구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x가 이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좌변에는 2차식이 있으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우변은 0이니까 y는 0 있죠? y는 0은 당연히 x축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야, 2차 함수가 크다라고 돼 있죠?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 있다?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해라.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유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서 이 주어진 범위에서만 위에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그림을 좀 그리시면은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고, 이런 문제는 바로 판별식을 쓰면은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꼭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여기쯤에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쯤에 3. 그럼 요 빨간색 범위에서만, 다른 데는 상관없고 이 빨간색 부분에서만 위에 있으란 뜻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될 거는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대칭축. 뭐라고요? 대칭축이라고요. 그럼 대칭축이 뭐 되냐? x는, 얘는 대칭축이 x는 2가 되겠죠. 그럼 대칭축이 적당히 이렇게 될 테고,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이렇게 돼도 되겠네요. 빨간색보다 위에 있으면 되겠다. 그럼 빨간색보다 위에 있으려면은 x축과 안 만나면은 위에 있겠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판별식을 써도 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대칭축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판별식을 사용 가능한 거지, 만약에 대칭축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었다라던가 3보다 오른쪽에 있었다라면 판별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문제에서 얘는 판별식이 뭐 되겠어요? 판별식 짝수 공식을 사용하면은 절반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0보다 얘들아 0보다 어떻다? 작다. 나이스.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서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2a 제곱에 마이너스 a에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의 0보다 크다. 그럼 인수분해 하시면 2랑 1, 3이랑 1, 3, 2에 이렇게 마이너스 뭐 되는 거예요? 2a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 플러스 1 0보다 크다. 그럼 부등호 이거일 때는 큰 작작이라고 했으니까 a의 범위는 큰 녀석, 얘가 0이 되는 a 값이 2분의 3이니까 큰 녀석보다 크거나 작은 녀석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작은 녀석보다 작다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겠죠. 가능하시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거 여기부터 문제 풀고 진도 끝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질문을 좀 받을게요. 네, 봅시다. 문제 볼게요. 965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뭐 이런 얘기가 돼요.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나 봐. 그 다음 직선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문제 뭐라고 했어요?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합시다. 이 점의 좌표를 한번 먼저 구해 볼게요. 그러면 뭐 한다?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거니까 두 식을 같다라고 놓고 연립 방정식을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 인수분해 하시면 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2는 0 되겠죠.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우리 이런 거를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럼 연립 방정식에서의 실근은 뭐가 되는 거예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 점의 x좌표가 5가 되겠죠.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가 위에 있냐 직선이 위에 있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왼쪽을 말하는 거죠. 누가 위에 있냐? 2차 함수 맞는 말이죠. 2차 함수가 위에 있죠. 우린 지금 2차 함수가 위에 있는 걸 찾는 거잖아. 그럼 뭐 되는 거예요? 범위 하나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는 누가 위에 있냐? 1차 함수 직선이 위에 있죠. 직선 좋아요, 좋아요. 네. 그 다음 다시 또 이번에는 5보다 클 때, 즉 5보다 오른쪽에선 누가 위에 있습니까? 2차 함수가 위에 있겠죠. 그럼 2차 함수가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뭐 한다? 얘를 바로 x가 5보다 크다 이러면 되겠죠. 가능하시죠? 좀 더 손쉬운 방법으로는 이렇게 그래프로 풀 줄도 알아야 되고 간단하게 풀면은 이렇게 풀어도 돼요.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얘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가 더 간단한 방법이지만 여러분들은 첫 번째랑 두 번째를 둘 다 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 그냥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2x 플러스 5보다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야 됩니까?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3x 얘가
아, 15. 큰일 날 뻔했네요. 이거 15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0. 0보다 크다. 그럼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선 뭐 해야 됩니까? 인수분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x-5, x 플러스 2, 0보다 크다. 그럼 부등호 방향이 이거일 땐 우리 뭐라고 했어요? 큰 작작이라고 했죠. 그래서 x는 큰 녀석보다 크거나 x는 작은 녀석보다 작다.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당연히 1번에 비해서 2번이 훨씬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둘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보다 항상 밑에 있다.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항상 밑에 있다라는 건 우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둘을 한번 연립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거랑 그 다음에 ax 플러스 3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항상이라고 했으니까 x 값이 뭐가 됐던 간에 모든 실수 x에 관하여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둘이 지금 얘들아 항상 밑에 있기 때문에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겠죠. 그럼 그래프를 봤을 때 안 만나니까 교점이 없네요. 그럼 얘들아 교점이 없으면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뭐가 없을까? 해. 맞죠? 실근이 없겠죠. 근데 왜 현창이는 대답 그래요? 현창이 뭐 해요? 뭘 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연히 교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 뭐 한다? 여기에서 저 방정식은 실근이 없구나. 그럼 당연히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동류항끼리 정리하면 2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의 x 플러스 2가 이렇게 되고 얘가 0이 되겠죠. 그러면 판별식을 쓰시면은 b제곱 그럼 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의 ac 정리하시면 a제곱 플러스 8a 그 다음에 16에 16 어때요? 지워지겠네요. 얘가 어떻다? 0보다 작다. 그럼 인수분해 하셔서 a로 묶으면 a 플러스 8 0보다 작다. a 어떻다? 마이너스 8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되면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봅시다. 97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어느 구두의 가격이 10만 원이면 하루에 30켤레가 팔린다. 그런데 X만 원을 인상하면 2X만큼 줄어든다. 가격을 인상해서 하루 판매액이 308만 원 이상이 되도록 할 때라고 했네요. 그럼 봅시다. 원래 가격이 10만 원이고요. 단위는 생략을 해볼게요. 얼만큼 인상했다? X만큼 인상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뭡니까? 인상 후의 가격이 되겠죠. 또 봅시다. 이렇게 가격을 인상했더니 원래는 30켤레가 팔리던 게 2x만큼 줄어들었다라고 했으니까 30-2x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뭡니까? 인상 후에 판매 개수가 되겠죠. 그런데 판매액이라는 건 당연히 개당 판매 가격에다가 판매 개수를 곱하면 이 두 개를 곱한 게 판매액입니다. 일종의 뭐 매출이라고도 하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저 매출이 308만 원
이상이 된다. 이렇게 됐네. 그럼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양변을 전개하시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0x에 30x니까 플러스 10x 플러스 300 되고요. 308 되겠죠. 그럼 모든 항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뭐 된다? 2x 제곱에 마이너스 10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2로 나누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하시면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서 우리가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죠. 식만 세울 수 있다라면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네, 다음 문제 봅시다. 974번 볼게요. 일단 연립부등식이라는 거는 2개 이상의 부등식이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를 구한 다음에 그 2개의 공통 부분을 찾으면 그게 우리는 연립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위에 거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위에 거 바로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우리 부등호 이거일 때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큰 작작이라고 했죠. 얘가 0 되는 x값 마이너스 5, 얘가 0 되는 x값 2. 뭐 되는 거예요? x는 큰 녀석보다 크거나 그 다음 x는 작은 녀석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가능하시죠? 이번엔 밑에 거를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요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하시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 0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호 이거 방향일 땐 우리 뭐라고 했어요? 작은 거와 큰 거 사이. 그러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수직선을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이 녀석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라고 한다?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5보다 작다. 그 다음 또 얘는 뭐라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여기쯤에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초록색과 파란색이 공통으로 겹쳐지는 부분은 요 빨간색이 되겠죠. 그럼 얘를 해를 구하면 x는 뭐 된다?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얘와 얘를 비교하면 얘가 A, 얘가 B니까 답은 뭐 8이 답이 되겠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978번 한번 볼게요. 일단은 위에 있는 2차 부등식을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x로 묶어서 인수분해 하시면 x-4가 0보다 크다. 부등호 이거일 때는 큰 작작이니까 얘가 0 되는 x값은 0, 얘가 0 되는 x값은 4. 해가 뭐 된다? 큰 녀석보다 크거나 작은 녀석보다 작다. 얘가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가 a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식이 좀 이상하죠. 근데 식이 이렇게 이상할 때도 모르는 문자가 하나밖에 없다라면 이거는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얘를 가만히 봤더니 a랑 1, 그 다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둘 다 마이너스.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 그러면 x의 범위는 작은 거와 큰 거 사이일 텐데 문제는 뭐예요?
이 녀석이 0 되는 x값과 이 녀석이 0 되는 x값, 그게 1이랑 a인데 누가 더 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1을 쓸지 a를 쓸지, a를 쓰고 1을 쓸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아까 우리 어찌됐건 얘를 해를 구했으니까 x축이 있고 4보다 크거나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되고, 그런데 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문제에서 그 연립부등식의 공통 부분을 찾았더니 얘가 해가 된다라고 했죠. 그럼 4부터 5가 해가 돼야 되니까 이 녀석을 미리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쯤에 5가 반드시 있으면서 5보다 작아야만 이 두 개의 연립부등식의 공통 부분이 되면서 우리가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4와 5 사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가 5를 지나야 되니까 또 얘는 또 어딜 가겠어요? 여기가 1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엔 무조건 1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얘를 잘 비교했더니 a가 얼마일까요? 나이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1 들어가고 여기엔 5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가 답 구할 수가 있겠네요.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983번 한번 볼게요. 일단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죠. 그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들아 판별식이 어때야 되냐? 판별식이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판별식 짝수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절반을 제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ac면 마이너스 3k, 얘가 어떻다? 0보다 크다. 그럼 k에 관한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k로 묶으면 k 마이너스 3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뭐 성현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아닌 거지? 우리 이런 거 있지. 만약에 문제에서 두 실근이 있다라면은 얘가 이런 말이 있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인 거죠. 여기는 서로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양수다. 그럼 우리 또 부등호 방향이 이거일 때는 또 뭐예요? 큰 작작이라고 하면서 K가 큰 녀석보다 크거나 K가 작은 녀석보다 작다. K 값이 아닌 것을 고르래요. 답 뭘까요? 3번이죠. 3번.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를 간단하게 수직선으로 그리면 3보다 크거나 0보다 작다니까 여기 있는 플러스 2는 여기쯤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부등식의 해 범위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봅시다. 986번 봅시다.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이런 말 나오면 우리가 지난 개념 때 설명했었던 뭡니까? 근의 분리 원이 되겠죠. 여기 양수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 뭐 떠올린다? 첫 번째는 양수와 양수를 더하니까 양수다. 두 번째는 양수와 양수를 곱하면 양수다. 세 번째는 판별식이 어떻다? 크거나 같다죠. 왜냐면 여기서 내가 늘 말하지만 두 근이라고 해서 두 근이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문제로 돌아가서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2루트 2 K가 되는데 양수다.
양쪽을 2루트2로 나누면 그냥 K는 양수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두 근을 곱하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K 플러스 1인데 맞죠? 얘는 어때야 돼? 얘는 0보다 양양 곱했으니까 당연히 양수여야 되겠죠. 그럼 얘는 뭐 된다?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지막 세 번째 판별식 짝수 공식을 쓸게요. 그럼 뭐 됩니까? 이거의 절반을 제곱하니까 뭐 되냐? 2K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그럼 2랑 1, 1, 1에 마이너스는 이렇게. 그럼 정리하시면 2K 플러스 1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큰 작작이니까 K는 큰 녀석보다 크거나 같고 작은 녀석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우리가 이제 범위 뭐 했습니까? 범위를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개를 구했으니까 세 개의 뭘 찾는다? 공통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연립부등식이죠? 그럼 하나씩 그어보면은 얘 먼저 그으면 0보다 크다. 얘를 또 그림으로 그리시면요. 마이너스 1은 왼쪽에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를 표시하면은 여기쯤에 1이 있으면서 1보다 크거나 같던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쯤에 있으면서 얘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흰색과 파란색과 초록색 세 개가 공통으로 만족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빨간색 부분이 되겠죠. 이거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답은 뭐 된다?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면서 우리가 답을 X가 아니죠. K죠.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면서 우리가 답 구할 수 있겠죠. 989번 한번 보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예요. 문제를 봤더니 방정식이 모두 두 근이 1보다 크다.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개념 때 언급했었던 근의 분리 1이 아니라 2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 세 가지 떠올라야 되죠? 세 가지가 뭐냐 얘들아? 내가 뭐 하자고 했어요? 일단은 그래프를 그리자고 했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세 가지를 떠올리자라고 했죠. 첫 번째는 경계값, 두 번째는 대칭축, 세 번째는 판별식을 떠올리자라고 했죠. 경계값, 대칭축, 판별식. 경계값, 대칭축, 판별식. 그 다음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방정식에서 근이라는 건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의 X 절편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는 건 내가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9라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2차 함수에 뭐가 X축과 만나는 X절편이 뭐다? 둘 다 1보다 크다. 1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X축이 있고요. 2차 함수가 이렇게 되면서 얘가 지금 X절편인데 요 X절편 두 개가 1보다 오른쪽. 그럼 1은 당연히 왼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럼 1을 요렇게 뭐 이따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우린 요 점을 경계값이라고 하죠. 그럼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는 뭐를 따집니까? 첫 번째는
경계값을 따져야 되겠죠. 여기에 1이 있으니까 1을 집어넣자고. 1 집어넣으면 F1은 1 더하기 A 더하기 9 A 더하기 10. 얘가 뭐 돼야 되냐? 양수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 점이 X축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얘가 양수다. A는 어떻다?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그래서 요거 나왔죠. 두 번째는 뭐를 따집니까? 우리가 두 번째는 대칭축을 따져야 되겠죠. 그럼 문제를 보더라도 이 대칭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대칭축이 분명히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대칭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대칭축은 얘들아 뭐냐? 구해봐. x는 뭐냐? 대칭축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죠. 얘가 대칭축이죠. 그럼 어떻다? 대칭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다가 되겠죠. 얘가 지금 x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은 a가 되고요. 부등호 바뀌고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봅시다. 세 번째는 뭐 쓴다고 했어요? 판별식을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럼 얘들아 판별식이 어때야 되냐? 0보다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맞죠?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림 봤을 때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것 같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X축과 접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두 근이 1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쓰시면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36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하시면 a 플러스 6에 a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a는 큰 녀석보다 크거나 같던가 a는 작은 녀석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범위를 구해볼게요. 얘가 아까 이 첫 번째 구한 해고요. 얘가 두 번째 구한 거고요. 마지막 얘가 세 번째 구한 거죠. 그럼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공통으로 만족하는 부분을 그려보시면 1번은 뭐 되는 거예요? 1번은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2번은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3번은 뭐 되는 거예요? 3번은 여기쯤에 6이 있다라고 했을 때 6보다 크거나 같던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세 개가 겹쳐지는 부분은 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서 얘를 만족하는 몇 개일까요? 한쪽엔 등호가 있고 한쪽은 없으니까 이것 빼기 이거 몇 개? 4개가 답이 되겠네요. 99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세변의 길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둔각 삼각형이 되라고 했죠. 일단은 삼각형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식은 얘가 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기 때문에 얘가 변이니까 x-1은 양수다. 요 x도 길이이기 때문에 양수다. 얘도 길이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도 양수다. 그 다음 우리는 x값이 얼만지는 잘 모르겠지만 x나 x에다 1을 뺀 것보다 x에다가 1을 더한 얘가 뭡니까? 얘가 가장 긴 변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 또 하나 식을 세울 수 있는 건 뭡니까? 두 변의 합. 두 변의 합은 가장 긴 변
가장 긴 변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가능하시죠? 일단 삼각형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요만큼은 그냥 써야 됩니다. 아직은 둔각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얘를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한번 표시하시면 얘는 1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 세 개가 공통으로 만족하는 거는 뭘까 얘들아? 한 방에 1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세 개의 공통 부분은 뭘까요?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어. 파란색. 나이스. 1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쯤에 1이 이렇게 있고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또 이제 x를 지울게요. 또 x를 지우고요. 마이너스 1 이항시키면 초록색은 뭐가 됩니까? x는 2보다 크다. 여기쯤에 2가 있다라고 하고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현재 둔각삼각형이라는 조건은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뭐가 나왔습니까? x는 2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왔다라는 거죠. 다음 봅시다. 이제 우리가 둔각삼각형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둔각삼각형 하나만 기억하시면 살짝만 내용을 복습하면은 삼각형이 만약에 직각삼각형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요 길이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그럼 여기가 직각이었으면 우린 뭡니까?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둔각이 된다라는 건 마치 a는 길이가 가만히 있고 요 각도 두 개가 여기 있던 각이 이렇게 벌어졌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b가 이렇게 되면서 AB의 길이는 똑같고 90도보다 큰 거를 우리는 둔각이라고 하죠. 그럼 AB는 가만히 있는데 C가 혼자서 졸라게 길어졌네요. 원래는 C제곱이 얘네와 같은데 이제 뭐 되는 거예요? C가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어떻다? 커져야 되겠네. 그럼 우리가 이 문제에서도 둔각삼각형이란 말을 봤기 때문에 얘가 가장 긴 거니까 얘가 여기서의 C인 거죠. C. 얘가 뭐 됩니까? 가장 긴 변을 제곱한 게 나머지 두 변. 나머지 두 변이 뭔데? 얘와 얘잖아. 그럼 뭐 되는 거예요? x-1을 제곱하고 x를 제곱하고 더한 것보다 어떻다?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를 전개하시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 다음 또 정리하시면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0 어이고 4x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x의 x-4가 0보다 작다. x의 범위가 어떻다? 0과 4 사이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당연히 답이 아니겠죠? 왜? 아까 우리가 미리 구했던 이 범위와 공통 부분이 돼야 되니까 0이 여기쯤에 이렇게 있고 4가 이렇게 있다라면은 흰색과 초록색과 빨간색이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얼마예요?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x의 범위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되면서 만족하는 정수 x 얼마예요? 3 되면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단 라이트센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